안녕하세요. 평택자변벼락 대신 노행합니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네. 시련을 겪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련이 선생님한테는 5가 될 수도 있고 저한테는 1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주나 뭐 이런 걸로도 알 수 있나요? 사주 보고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주를 보다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격에서도 그런 시련을 갖다가 이게 충격이 커광커광 나와요. 아, 어떻게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 상모퉁이에 받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젊었을 때 받쳤을 때는 그냥 아약하고 마는데 나이가 들어 받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하고 충격이 크듯이 우리가 시련도 그런 식으로 크기가 다 나름이 있는데 제가 여러 분들 점사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시련은 성격에 따라서 그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활 방법 습관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그 강도가 센지 약한지가 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겪는 것도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네. 뭐 이걸 가지고 혹시 뭐 사례나 뭐 이런 거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와 점사를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네가 조그만 일에 피해가면은 이게 충돌 사고는 막을 수가 있고 접촉 사고 정도는 끝날 수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알려주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야. 이게 차를 조심하라고. 조심하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약간 이게 접촉 사고로 해가지고 비켜나갈 수가 있는데 본인 이게 성격 때문에 이게 충돌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아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씩씩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한 보름쯤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남자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남자였는데 그게 왜 쳐다봐서 보니까는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이 친구 점사 보는데 옆에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격 때문에 일이 더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그날 말씀하셨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성질만 조금 죽였으면은 접촉사고로 끝날 일을 갖다가 충돌사고로 만들어졌는데 차가 완전히 아장이 나버리고 자기는 그래도 다친 데 없이 살아나왔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선생님 말 안 듣고 내가 한 거 그것이 내가 참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 뭐 시련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시련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거는. 그 선생님은 첫 번째 시련이 어떤 거였어요? 내 첫 번째 시련은 신의 시련이죠. 이게 어릴 때부터 신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집안이 또 많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기억은 이게 좋았고 즐겁고 이게 그런 기억이 없어요. 힘들게 너무 살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6남매였는데 내가 가운데란 말이야. 그럼 위에 셋이가 있고 밑에 둘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넷째인데 이제 머시마 가시나 다 섞어서 넷째인데 늘 중간에서 나는 지 터지는 형국이 벌어졌는 거라. 어릴 때부터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집을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든 그거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기도 전에 이 크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많이 좀 힘들었던 그래도 그런 시련을 겪으셨으니까 굉장히 선생님께서 단단해지신 느낌이고 굉장히 지금 딱 봤을 때도 완전히 도인 같으시고 되게 멋있으시고 하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선생님께서 그런 신을 받으시기 전까지 굉장히 또 신을 받고 나서도 시련을 겪으셨을 텐데 많이 겪었죠. 그 시련을 많이 겪은 분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그 점사를 보고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알려주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답까지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 사람 들은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를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살다 보면 자꾸 연결이 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은 건 뭐예요? 인생 나이가 먹고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줄 정도로까지 온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경에 와서도 그 답을 갖다가 알려주는데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라든 내가 살라고 하면은 그 상대한테 어떤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원인을 있으니까 그걸 답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패하고 또 좀 어떻게 밥을 먹고 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이죠, 그죠? 그럼 또 돌아오면 또 실패하게 되거든. 쉽게 말하면은 이게 왜 이게 뭐야 채 있죠, 왜 채 우리 물 채에 지금 물 담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어도 끝이 없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 되는 거죠, 방법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면은 해결을 하려고 들면은 그 더 이상의 시련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충돌 사고 날 거 접촉 사고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충돌을 맞아야 정신이 돌아오는다는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시련을 겪고 나면 누구나 다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놔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놓고 쉽게 나면 살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첫째는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놔버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가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사는 거죠. 그날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처럼 그런 삶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삶을 포기해버리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요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신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전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내가 아무리 점을 보고 뭐 점사를 잘 본다도 남은 인생 함부로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 노력에 따라서 인생을 바꿔가면서 살 수가 있다고요. 내가 오늘 한 끼만 먹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고요.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바꿔버리면은. 그런데 구태여 왜 다 갖춰야 되고 다 안 갖추면 못 사는 걸로 돼가 있다며, 요즘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련에 단명수를 맞으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단명수에 물론 자살이 있죠. 자살이 생겨요. 저절로 자살하게 돼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점을 보러 가니까 자식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물에 빠져 죽을 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그래서 절대로 물가에다 내놓지 마라. 올해는 물가 가면은 큰일 난다. 얘는 물에 빠져 죽을 운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갖다가 여름에 이제 그 방에다가 어디 뭐 나갈 때는 가다 놓고 나가다시피 물가에 하도 물가로 잘 가니까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다 놓고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가다 놓고 그 종지에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마실 물만 넣어주고 그러고는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이게 먹을 물만 넣어주고 어디 시장 어디 갔다 왔더니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종지에 물 담아놓은 거기에다가 코를 딱 박고 죽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명이 되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못 피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의학이 좋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연장이 돼서 좀 많이 피해가고 하는데 꼭 죽을 운명이 들어오면 그거는 절대 못 피해나가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내가 자살을 해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시련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잘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늘 내가 이게 젊은 사람들을 점사를 보러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감. 내가 나닥하는 이 자신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 세상은 너로 인해서 이 돌아가는 거지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도 않고 부모 형제도 없을 것이고 주변도 없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부모 형제도 있는 것이니까 첫째는 나다. 내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그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은 길은 열릴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를 해요. 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두서없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좀 어느 정도의 재정비해 가면서 순간순간 점검을 하면서 좀 제대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라는 그에 대한 그 중심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나가면은 내가 이게 뭐 아무리 실패가 와도 디디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땅을 디디어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끝이다 싶어도 아니에요. 그건 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끝을 안 보면 시작이 어디서 나와요? 또 시작은 어떻게 알아요? 끝을 봤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것은 이게 음양이 있듯이 반대 그게 있어요. 급부가 있어요. 반대 급부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나라는 거 이걸 절대 놓지 말라는 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보셔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